지금 휴대폰을 열어 자식 카톡 창을 한번 내려보셨나요? 프로필 사진은 자주 바뀌는데 마지막 대화 기록은 몇 주 전 아니면 몇 달 전. 얘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먼저 연락을 안 할까? 그 생각이 슬쩍 스쳐 지나가면 괜히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나만 이런 걸까요? 조용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이 서운한 마음, 절대로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건가? 혹시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여러 번씩 거쳐가는 마음입니다. 우린 자식을 어떻게 키워왔을까요? 밤새 울어도 안아주고 열이 펄펄 나면 잠 한숨 못 자고 이마에 손을 얹고 중고등학교 때는 도시락 싸고 학원 챙기고 야식까지 챙기느라 자기 밥은 늘 마지막에야 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혹시나 젖을까봐 우산 챙겨 보내고 길 건널 땐 손을 꼭 잡고 차를 먼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워온 자식이 이제는 전화 한 통 없고 문자 한 줄 먼저 보내지 않을 때 가슴이 서운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얘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너무 다 해줘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늙으니까 이제 필요 없나?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맴돌다 보면 자식 목소리를 들어도 기쁜 것보다 먼저 서운함이 슬쩍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이 서운함 속에는 다른 이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걱정하고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만큼 나에게 마음을 보여주지 않니? 왜 나를 먼저 찾지 않니? 이게 서운함이 속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기대도 없었을 겁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서운함도 없었겠지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까지 서운하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깊이 사랑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서운한 건 분명히 서운한 겁니다. 다만 어르신 스스로만큼은 내가 찌질해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이렇게 한 번만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조금만 다른 쪽도 살펴볼까요? 요즘 자식 세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 알람, 회사 메일, 단체 카톡방 알림이 한꺼번에 울립니다. 출근길에는 오늘 해야 할 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회사에 가면 업무, 회의, 보고에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퇴근하고 나면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대출돈 걱정하다 보면 오늘도 부모님께 전화 못 드렸다 생각은 수십 번 나지만 막상 전화를 거는 건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마음이 덜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날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구나.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자기 앞에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미루고 또 미루는 면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만 틈을 두고 생각해 보는 건 자식을 변명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의 서운함을 억지로 지워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나 지금 얘들한테 서운하다. 나는 버려진 것 같아서 속상하다. 나는 조금 더 기억되고 싶고 조금 더 소중히 여김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음을 그대로 문장으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가운데 뭉쳐있던 덩어리가 조금씩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답답함보다 이게 서운함이구나 알아차리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운함을 자식에게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오랜만에 전화가 오면 입에서 먼저 이 말이 나옵니다. 왜 이제 전화했냐? 부모 생각은 안 나냐? 이 말들 속에는 진짜 마음이 가득 들어있지만 이 말을 듣는 자식 마음에는 또 혼나네, 또 죄송하네,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음 전화를 더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표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전화해줘서 고맙다.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다. 바쁜 거 알면서도 가끔은 내 목소리가 참 듣고 싶더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면 내가 참 든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말하되 상대를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 너를 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같이 담는 겁니다. 자식들도 바보가 아니어서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바쁘다는 말로 대충 넘기지 말아야겠다. 바로 모든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마음에 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너무나 자식에게만 걸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얘네가 나를 잘 챙겨주면 나는 행복하고 얘네가 나를 잊으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되면 내 기분과 하루가 전부 자식 행동 하나에 달려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식은 내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조금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사람,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 한 사람, 복지관 경로당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 가볍게 할 수 있는 취미 한 가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기댈 곳을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그래, 내 인생이 자식에게만 달려있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자식에게 서운할 때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마음을 좁게 쓰는 건가? 내가 못돼 먹은 엄마 아빠인가? 이렇게 자기 가슴을 더 찌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 나는 이만큼 얘들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운하기도 하구나. 서운함은 사랑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가 싫다고 해서 빛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림자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빛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어느 자식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영상이 끝난 뒤에 짧게 한 줄만 문자를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잘 지내지? 내 생각나서 그냥 한번 보낸다. 이 한 줄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어느 날 문득 자식 마음에도 따뜻한 불을 켜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마음이 힘든 날마다 다시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만 살짝 눌러주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